아, 아, 아. 저번에 뭐 위아래 바지부터 신발부터 옷부터 다 크로마치 입고 왔었거든요. 뭐지? 여자의 셋이서 경악했던 게 뭐였지? 그게? 마지막 아 지퍼. 아 지퍼. 아 그건 생로랑이에요. 생로랑이에요. 네. 자 15번부터 17번 그라피티. 그라피티가 뭐냐면 얘들아 그 동성로에 가보면 벽에다가 낙서해 놓은 거 아니 혹시? 그런 걸 전부 다 그라피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회에 부적응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제 리지스트하기 위한 의미가 뭐지? 그러니까 대항하기 위한 그런 거, 저항하기 위한 그런 느낌으로 그런 메시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피티는 저도 좋아했었어요 한때. 저희 집에 제 집에 이제 막 그려놓고 이제 막 그랬었어요. 또라이짓 다 했어요. 저도 참고로 알겠지? 저는 다 해본 사람으로서 네, 다 해봤어요. 그래서 얌전하게도 옷을 입고 네 이제 막 전혀 학원 강사스럽게 입지도 않고 네. 오늘은 좀 얌전하자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좀 남친 룩 이렇게 뭘 아야 네. 그래서 보통 학원 쌤들이 이런 게 있어요. 여자 쌤들은 가방으로 싸웁니다. 기싸움. 네. 그리고 남자 쌤들은 시계나 차로 싸웁니다. 시계나 차로 싸워요. 근데 저는 집이 바로 앞인데 네. 집으로 싸울 수도 있고 가끔씩에 나 제니스 살아요 이러면 뭐 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윈터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아빠가 태워줬거든. 우리 아빠 차가 벤틀리란 말이야. 벤틀리거든요. 학원 앞에 벤틀리가 서가지고 내가 거기서 내려서 갔다 올게 이러고 나오니까 그게 이제 바이럴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좀 그래서 누가 그랬더라? 하여튼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선생님 벤틀리 타고 다니세요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 탔는데요. 이러 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저 아닌데요. 쌤 맞는데 누구지? 저 차 벤틀리 아닌데요. 아 아버지가 태워주셨다고 네,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죠. 그라피티란 공공장소에서의 낙서처럼 그려진 글자나 그림이야. 잘 봐. 정의야. 정의문이야. 낙서처럼 그려졌지만 얘는 궁극적으로 글자랑 그림이야. 맞아? 맞지? 글자랑 그림이 낙서처럼 보이는 거야. 낙서처럼 보이지 않는 글자야. 이해요.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아시겠지? 그라피티는 도시 소외 계층들이 건물 벽이나 지하철 등의 장소에 허가받지 않은 채가 중요해. 재빠르게 낙서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저항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원인되었다, 시작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가 최초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겠지? 자, 1970년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님 세대일 겁니다. 70년대시죠? 대부분 다 어머님께서. 진짜? 70년대면 지금 몇 50 넘으셨죠. 우리 엄마 71년생이거든. TMI 지렸고. 자, 유행했던 그래피티는 주로 자신의 이름이나 별명을 적는 태그로 시작돼요. 첫 번째 가자. 태그, 이름, 별명을 만들어. 맞니? 태그는 태그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소외계층들일 거야. 맞죠? 소외계층들입니다. 자신의 태그를 돋보이게 하고자, 자신의 이름과 별명을 돋보이게 하고자 기존에 있던 태그 위에 덧대어 더 크게 태그를 그리기도 하고 태그 자체를 복잡한 형태와 화려한 색채를 지닌 그림처럼 변형하기도 했다. 하지만 얘는 뭐야? 이름과 별명이야. 글자라고. 알겠니? 하지만 글자라고. 이 과정에서 글자는 읽는 대상에서 보는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글자가 지닌 조형적 요소가 강조되며 그래피티는 점차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조형적 요소, 인테리어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뭐야? 그림이 아니고 글자라고요. 하지만 태그가 너무 복잡하고 화려하게 그려지다 보니 대중들은 태그가 어떤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려워했다. 잘 봐. 여기서 저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본래적 의미, 가치를 잃게 됨. 왜? 이렇게 되니까. 복잡하고 화려하게 되니까. 왜 복잡하고 화려해졌는데? 돋보이게 하려고 했거든. 확인돼? 다 연결돼. 그래피티를 그리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저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예술이 개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 비평가들은 단순히 이름이나 별명을 적는 행위에 불과했던 그래피티를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잘 들어. 예술가는 저항적인 뭐라고 생각한 거야? 개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예술가들은. 근데 그래피티는 뭐야? 그냥 저항임과 동시에 이름과 별명을 돋보이고자 했기 때문에 비판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이에 그래피티는 비가시적인 뿐만 아니라 텅 비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비가시적, 안 보인다. 아니라 텅 비었다. 뭐가 없어? 사유가 없다. 확인되십니까? 오케이? (80년대의) 그래피티 예술가들은 작품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도입했대. 70년대, 80년대 뭐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래피티의 의미가 변하고 있어. 그거 확인하면 돼. 아시겠니? 자, 그래서 사회적인 메시지 앞에 나왔던 사유, 그럼 잘 봐. 지금부터는 1970년대 유행했던 태그라고 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맞지? 보완하기 위함이야. 왜? 예술가들에게 비가시적일 뿐만 아니라 텅 비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었고 비판을 받았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대표적으로 대상의 형상을, 외형을 오려낸 부분에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스텐실 기법이 활용되었다. 스텐실 기법 뭔데요?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대상의 형상을 오려낸 부분에. 잘 봐. 대상의 형상에 하는 게 아니야. 오려낸 부분에다가 칠하는 거야. 알겠니? 잘 봐. 그러면 어디다가 칠한다? 훼손되어 있는 데다 칠하는 거야. 맞아, 아니야? 정상적으로 이런 데 완벽하게 되어 있는 데다 칠하는 게 아니라 훼손되고 나서 훼손시키고 나서 칠하는 거야. 맞니? 이를 통해 정교한 형상을 갖춘 글자와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럼 잘 봐. 가시적이야. 비가시적이진 않을 거야 이제. 오케이? 자, 예술성을 높이면서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어쨌든 얘도 뭐야? 메시지고 글자고 글이야. 확인되니? 또한 작업할 장소를 염두에 두고 미리 정해두고 표현할 글자나 그림의 형상을 미리 준비하여 현장에서의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얘는 조금 새로운 영역이지. 앞연에 70년대 유행했던 태그와는 상관없는 새롭게 등장했던 특징이야. 확인되니? 일부 그래피티 예술가들은 그래피티가 그려지는 장소 자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목소리를 냈다. 잘 봐. 일부, 다 아니고 part of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은 그래피티가 그려지는 장소의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목소리를 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분쟁 지역의 평화의 메시지를, 낡은 건물의 벽면에 열악한 도시 환경에 대한 풍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대한민국 38선에 있을 겁니다. 판문점 있죠? 판문점에다가 정은이 씨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얘기 아니겠냐 그러니까 맞잖아.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알겠죠? 네. 근데 여기다 저 북한 좋아해요. 그럼 좆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알겠죠? 네. 유튜브 올리면 종종 오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장소 자체가 작품의 의미를 완성하는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장소 특정성이라고 한다.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야. 아시겠니? 잘 봐.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낼 수 있겠어? 케이스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 D 무엇이 장소 특성성의 대표적인 예시인가? 나올 수 있겠지. 확인되니? 대신에 풍자, 평화라고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돼. 뭐랑 기반해서? 장소와 연관돼서.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그래피티는 그려진 장소에서 떼어내는 순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사라지거나 퇴색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거기에 있을 때나 의미가 있지. 정은이 씨발 이거를 러셀 밑에서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정은이가 누구지?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구여고 정은인가? 야,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항 정신에 기반한 낙서 행위에 불과했던 그래피티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게 되었다. 잘 봐. 그래피티는 초기 때는 저항 정신에 입각했었어요. 맞아 아니야? 근데 나중에도 저항과 풍자에 입각됐었어요. 맞지? 하지만 초기에는 뭐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어? 이름, 별명. 우린 그거를 뭐라고 불렀어? 태그라고 불렀어. 태그라고 불렀어. 하지만 예술가들이 비판을 했어. 왜? 비가시적이고 텅 비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뭡니까? 1980년대부터 유행했던 그래피티였어요. 그 그래피티라고 하는 건 장소 특성성이라고 특정성이라고 하는 거를 기반에 깔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있었어.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그 장소에 그래피티가 부착이 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고 하지만 떼어내면은 아닌 거야. 그냥 아닌 거라고. 이로써 그래피티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조명하는 강조하는 담을 수 있는 공공 예술 장르로 인정받게 되었다. 잘 봐. 초반에는 예술 장르로 인정 못 받았겠지. 왜? 저항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받을 수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쉽죠? 잘라 놓으니까 쉽지 않니? 잘라 놓으니까 쉬울 거야.